가선수 단서손 빠밤. 치키 아.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제가 좀 부끄러워서 또 안경을 쓰고 말게 되네요. 네, 빠밤을 제가 입으로 소리를 내드렸습니다. 가짜뉴스 단속반, 저희가 사실 국내 최초로 상설 가짜뉴스 단속반을 만들어서 거의 1년 반 전인가요? 그렇죠. 네. 네. 김춘효 박사, 그렇죠. 사참위 대변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네. 김춘효 박사는 언론사의 역사를 모조리 꿰뚫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네. 민동기 씨가 가짜뉴스 딱 적발하면 김 박사님이 딱 그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그렇죠. 그렇죠. 딱 또 구조적으로 파주시고, 사참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김춘효 박사 바로 납치해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짜뉴스 오늘 뭐 가져오셨나요? 오늘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 킬러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소개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왜냐면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일면 기사인데요. 네, A면. 문재인 대통령이 60 항쟁 기념사에서 네. 평등한 경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이거 안 돼? 좋은 예. 말이잖아. 좋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평등 경제를 외친 날 조선일보는 기업 규제법을 쏟아냈다. 이 평등이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색깔론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네. 그 가져온 그 저기 기사 링크 가운데 네. 그 맨 밑에 보면은 한겨레 게 있습니다. 관련 기사. 네. 예. 아유, 뭐 그냥 한 보따리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저게 네. 재벌개혁 입법을 음. 다시 이제 공정위와 음. 이런 데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같은 데서도. 그동안 사실 짬짬이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 이거 중앙일보가 어제 말도 안 되는 시민단체 조지면서 예. 일감 몰아주기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재벌 문제 시작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면 한겨레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네. 가격 담합, 짬짬이. 입찰 담합 음. 이런 거 공정위가 전속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전속 고발권. 예. 네. 근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정위가 네. 공정위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려놓겠다. 예. 그러면은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고발할 수 하겠다라는 있도록. 쪽으로 개정안을 간다는 그런 거고. 해야지 그러면.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에 보시면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를 한 것도 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 개정안인가요? 정부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네.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뭐 편법으로 부중의하고 이런 게, 저런 개정안이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겠죠. 100, 무려 180석에 가까운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조선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딱 태클을 걸었어요. 태클을 걸었군요. 기업을 규제하는 옥죄는 법안이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 그러면 가격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불법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그런 집단. 그리고 재계 입장을 엄청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 다시 보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밑에 보면 네. 밑에 쭉 보면 재계 어쩌고 하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름이 상근이야? 네, 상근. 네.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와 코로나 위기에 빠진 우리 기업의 반기업적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이 퍼펙트 스톰은 영화 제목인데 그렇죠. 왜 그 영화를 선전하고 있지?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스톰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실수한 거지. 전경련과 그 다음에 각종 재계, 삼성을 비롯한 이런 대기업 관계자들이 조선동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아예 개정안 자체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벌써부터 여론전을 저는 펼치고 있는 게 지면에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김춘효 박사가 계시면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정경련은 삼성의
대외 활동을 위한 창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 의한 삼성의 단체예요, 이게. 여기 보면 뭐 전국 뭐 대기업 한 200~300개 정도 네.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들 그중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발휘가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옛날에 뭐 여기 정경련의 간부들은 삼성 출신이 그래서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삼성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뭐 엊그제까지는 이재용 때문에 사실 로키로 그렇죠. 기업의 불법적인 이윤 추구를 뭐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못 하다가 네. 이제 이재용 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자기들이 광고로 먹여 키우고 있는 협찬으로 길러주고 그리고 삼성 장학생의 온상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중동을 통해서 기업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정상화죠. 재벌 개혁 차원이죠, 네. 이거는. 재벌 개혁과 기업 정상화를 네. 위한 정부 준비 법안을 공격하는 근데 요게 조선일보 내란입니다. 내란. 일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배가 얘기한 조선일보의 속내가 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제 지면 안에 또 스며져 있어? 요게 요거. 두 번째 요요. 야. 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삼성에 의한 기사네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투기 자본끼리 손잡으면 삼성 계열사보다 의결권이 더 세질 수도 있다. 삼성이 넘어갈 수도 있다. 야. 이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재용 만세. 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에 대한 엄청난 연애 편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 나중에 3~4년 지나서 또 스트레이트,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마 공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자 전무님 조선일보 A 3면 1단 기사 올렸습니다. 잘했지요? 딸랑딸랑 뭐 이런 식으로 내통하지 않고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네. 한몸된 기사다. 그러니까 일면에서는 기업 규제법이다 음, 라고 폼은 잡았는데 음, 신문 한 장만 딱 넘기면 3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삼성 오너십에 대한 네네. 거의 경호 수준의 기사. 네. 나- 이거 보십시오. 부재 정부. 176석 거여 등이 없고 줄줄이 규제법 야, 재개 반기업 폭풍 퍼펙트 스톰.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우리가 176석은 왜 또 이래요? 176석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왜 뭐 누가 줄었나? 인정하지 않는 의원이 있나? 그러게. 이상한데. 정의당 뺐어? 여하튼 지네 마음대로 좀 국회가 다른 국회가 있나? 여하튼간에 뭐 조선일보 기사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뺐다. 의장. 아하. 네. 네. 박병석 의장. 우리 또 김영우 PD가 네. 부조에서 나와서 네. 박병석 의장이라고 네. 국회의장 하고 외치고 들어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경영권 흔드는 법안 쏟아낸다. 근데 일면에. 야, 일면에 동시 패션. 이거는 짬짬이네. 그렇죠. 대기업 짬짬이 전형적인 담합을 통한 일면 거래.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냅둬라. 그렇죠. 네. 왜 자기들 건드느냐 이거 아니야. 응? 동아일보 사면 과격 노조 활동 부추기는 법안. 어느 기업이 한국 유턴하겠나.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네.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고 네. 뭐 제품 뭐 조달이 쉬우면 네. 아프리카라도 가서 만듭니다. 그거는 뭐 한국에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은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인데 사실이 아니죠. 사실도 아니고요. 네. 이미 그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 발의를 못하게 하기 위한 여론 환기 작업 이게 일부 보수 언론과 한국의 대기업 사이에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예요? 저는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왜요? 이게 가짜 뉴스죠. 재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외국 뉴스지 이거. 외국 뉴스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단속반 경쟁 부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단속반. 혼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선글라스도 같이 해야죠. 네. 제가 가져온 거 네. 오늘 자신 있습니다. 뭐 바로 여러분들 진중권. 너무 이 저기 야, 특정 인물에 기대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네. 경쟁 부문의 네. 동력으로 이용한다? 네. 뭐 좋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네. 진중권 척척석사. 야, 진짜 웬만한 건 제가 참아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미학과 나와서 네. 변희재 선배잖아. 그냥 뭐 미학적인 얘기를 하면 It's okay. 자기 생각이니까. 저 사실은 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네. 저는 이 이름이 일단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좀 짜증이 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저보다 짜증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에? 어렵게 대한 매체 한다고 고발 뉴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중간에 가버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시에 2012년 12월입니다. 이거를 곰TV 있죠? 곰TV에서 중계를 해줬어요. 동시 접속자가 뭐 요즘에 뭐 10,000명, 20,000명 그러잖아요. 네. 이때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이었어요. 이야. 2012년 12월 네. 벌써 8년 전에 네네네. 동접 50만을 저희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50만이 보고 있는데 예. 나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이제 1회고 예. 요때 2회였어. 황장수 2회. 씨 나오고 네네네. 이때는 60만이 동접했어요. 60만이 보고 있는데 나간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요게 어! 뭐냐면 마이크 떼는 거야. 저 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60만이 보고 있는데. 60만이 보고 있는데 오. 이때가 선거를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에서 그야말로 공공의 영역에서 투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박근혜 씨가 토론에 응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열린 창구였어. 음. 그래서 자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달래. 그래서 저도 믿었죠.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는 거야 항상. 그래요? 이날도 어디서 무슨 뭐 강연인가 행사가 있었다고 네. 되게 임박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쟤들은 보니까 뭐 판넬도 준비하고 변희재가 첫 방송하고 두 번째는 황장수 씨 하고 저쪽은 계속 선수가 교체되는데 네. 여기는 혼자서 자기가 다 승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사실은 이때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민주개혁 진영에서 표가 한 20-30만 표는 최소한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요? 대선에서. 전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 네. 또 실제로 곰TV에서는 저희한테 자기네들 첫 회 방송에서 동접자가 50만이 나와서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서버를 증설했어요. 그랬는데 2회에서 방송 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저희한테 투자비를 고발뉴스에서 변상하라고. 그래요? 그럼요. 진짜 진짜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네. 정말 저는 진중권 씨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큰 잘못을 결례를 범했지만 저희 고발뉴스에도 일말의 사과를 하길 바랬어요. 사과 안 했습니까? 사과를 했으면 진중권이 아니지. 여하튼 간에 저도 이분 이름을 거명하는 게 그래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 뉴스 비평에서 거론을 안 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유해 화합물질 그리고 건강에 발암물질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봐드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쓰레기더라고 글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 같아. 의전 대통령이 이다도 아니고 같다야.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아주 불량합니다.
참. 이거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근데 네. 저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음. 왜 언론들이 저렇게 많이 써줍니까? 중앙일보, 아, 센터일보에서 센터로 올렸어요. 아니 포털에 네. 난리더라고요 다. 근데 나는 제일 싫었던 게 예. 요 신문이야. 더 싫었던 거. 국민일보. 와, 진짜 이 신문은 진짜 이게 이 오빠가 얘기한 걸 다 적었어. 그냥 자세하게. 트림한 거, 방귀 낀 것까지 다 적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기들이 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네. 대통령이 그냥 남이 써준 걸 읽기만 하는 꼭두각시라는 거야. 네. 그지? 너무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뭔 진중권 사진을 저렇게 많이 실어. 사진에 뭐 트림한 것까지 다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나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들이 봐도 이건 쓰면 안 되는 기사야. 그러면 쓰지 말아야 돼. 근데 긁고 싶어. 정권을 기스내고 싶어. 그러니까 썼어.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뒤에다가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페북에 올린 글을 딱 가져왔어. 내가 직접 봤는데 해봐서 안다. 말씀 자료 초안을 그냥 진중권의 일방적인 뇌피셜을 반박하는 페북 글을 다 갖다 놓은 거야. 네. 당신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헌을 받아보고 어떤 때에는 너무나 대통령이 잘 짚고 연설문에 대해서 직접 챙기시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정도였다. 자기가 연설기획비서관인데. 그 전형적인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한 거야. 네. 워낙 앞에 싸질러 놓은 글이 너무나 네. 들어오니까 네. 하승찬 전 청와대 지민사회수석도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거를 또 세배온 거지. 돈도 안 주고 세배온 거야. 네. 그렇잖아. 인터뷰 사례비도 안 주고 세배와서 원가 제로 상태로 지들은 신문을 팔아먹잖아. 네. 이거 하승창이나 이 최 비서관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유가지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참모들이 써준 글을 스스로 고쳐 읽거나 직접 작성하신다. 이런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저 따위 글을 쓸 수 있느냐? 네. 라는 거를 또 가져다 놨어. 이게 더 나쁜 기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네. 심지어 윤영찬 수석 지금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거 올렸더라고 자기 페북에다가. 네.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사진이 크게 안 되는군요. 이 말씀 요지를 이렇게 비서관들이 써주면 거기다가 다 깨알같이 메모하고 수정하고 네. 추가하는 그런 것들을 오죽하면 증거로 이렇게 윤영찬 의원이 올려놨겠냐고요. 정말 저는 진중권 씨에 대해서 인간적인 진짜 안타까움을 넘어서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더 얄미운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저렇게 진중권 씨 발언을 인용해서 막 보도를 했잖아요. 네. 청와대 참모들이 반박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청와대 참모들 적극 반박. 또 이런 기사도 써요. 싸움 붙여놓고 싸움 붙여놓고.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딱 때려놓고 네. 딱이 맞고 반발.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기사 가치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걸 무시를 해야 되는데 막 써주고 나서 이슈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반박하니까 또 적극 반박. 이를테면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뉴스의 가치로 따지면 저나 민동기 씨의 경우에는 지금 MBC나 KBS에서 올라가 있는 뉴스의 대부분을 다 지우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필요한 뉴스만 올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선택할 걸 선택하고 배제할 걸 배제해 주는 거. 이를테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마포경찰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마포경찰서 앞에
이름 미디어 유튜버들이 한 10명 이렇게 정문에서 본관 쪽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변희재가 네. 한 30명이랑 모여서 PC 그 PC 그 조작됐다고 아, 태블릿 저기 PC. 태블릿 PC. 그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여전히 합니까? 대법원에서 끝난 얘기인데 대법원에서 끝났어요 이미. 응? 네. 근데 그걸로 여전히 태블릿 PC 조작됐다고 그 방송을 하고 있어. 집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에서 그냥 걔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배제시켜야 돼. 우리의 밥상 위에 썩은 음식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듯이 여러분들한테 뉴스 밥상을 차려 올리는 편집인의 마음은 그런 불필요한 상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한테 돈벌이가 된다면 진중권 척척 석사의 상한 말 그리고 연합뉴스 TV 아까 심혜린 기자가 그 불량 질문의 결과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안 된다. 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가짜 뉴스는 오늘 제가 좀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저는 포기하실래요? 포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아, 진중권 너무 세. 진중권 너무 아니, 근데- 셉니다. 솔직히 뭐 제가 좀 이기려고 이겨보려고 진중권 가져온 거는 제가 좀 너무했는데 우리 민동기 국장이 가져온 그 이재용 재판 이후에 이제 돌변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일면 짬짬이 담화 공세. 제발. 그 가짜 뉴스로 본 건 아주 탁견이에요. 아니요, 재벌의 공세가 네. 앞으로 이제 음.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업 집단 그리고 기업들이 여태까지 네. 국회의 비호를 받아서 짬짬이 네. 일감 몰아주기 네. 제 식구 챙기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죄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면 당장 이제 대기업과 조중동도 다 재벌 기업입니다. 그럼요. 사실상 네. 자신들의 이익이 충돌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하지만 진중권은 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단속반 오늘은 제가 승!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네. TV뉴스 반니! 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빠밤. 참 그렇습니다. 사람 기호라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치키 차카차카 저거 할 때마다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었는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게시판에 그 나라라 슈퍼보드를 재밌게 보신 분들입니다. 치키 차카차카 너무 좋다고.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취향 다양성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MBC부터 좀 볼까요? 네네네. 네. MBC 시청률 이거 5.7%. 어이구. 어이구야, 상당히 빨딱 섰어요. 많이 올랐네요. 톱블록으로 사건으로 갔어요. 정말 그 공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죠. 아동학대, 네. 자녀 체벌을 법으로 막는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랑의 매 이런 거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진짜 가혹한 이런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둘, 셋 가방 감금 네. 사건의 재판 분석까지 네. 세 꼭지로 이어갔고요. 그런가 하면은 60 항쟁 기념일 3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톱블록으로 올렸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고맙다. 그렇습니다. MBC에게 저는 어제 점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요 두 번째 꼭지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 사상 첫 번째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생존자로서는 배은심 여사 한 분에 대해서만 시상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요 문제 제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사실은 전태일 열사라든가 민주화 과정에 수많은 투사 열사들이 계셨는데 왜 박종천 열사, 이한열 열사는 훈장을 수여를 못하지? 그렇죠.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왜 백은심 여사 유가족 협의회를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네. 오랫동안 앞줄에서 우리 민주화 싸움을 위한 진짜 튼튼한 버팀막이 울타리가 되주셨는데 충분히 국민훈장 모란장 받을 자격이 있죠. 네. 근데 왜 이한일 열사, 박종천 열사는 안 되지? 그런 질문을 가졌거든요. 알고 봤더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뭘 한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맞아요. 지금 386이 586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욕도 먹고 있고 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도 받고 있는데 진짜 저는 뭘 했냐라고 묻고 싶어요.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 일하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가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이미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방호복 너무나 더운데 뭐 했냐. 근데 사실 요거는 JTBC에서 네. 그저께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게 대책이 나왔고 그렇죠. 해서 선행적으로 JTBC를 평가해 주고 싶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좀 골 때리는 뉴스를 봤는데 요겁니다. 뭐죠, 이거? BTS의 팬클럽 아미가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 운동 여기 100만 불을 탁 냈는데 BTS가 네. 아미가 매칭 펀드 100만 받고 100만 더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헐. 그런가 하면은 사실 탑스타 대중문화 스타이자 팬클럽의 관계에 불과하잖아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들이 사회적 진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야. 어허. 지구촌 공동체로서. 이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어 BTS. 얼마나 자랑스러운 뉴스입니까? 아니 근데 이건 단위가 네. 어마어마하죠. 입이 쩍 벌어지네요. 옛날에 이 정도 필적할 만한 스타가 이를테면 비틀즈가 있었어. 근데 비틀즈가 이런 공개적 활동 안 했잖아요. 그렇죠. 팬덤이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김구 문화 선진국 문화 강국을 주창했던 김구 선생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거봐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지금 우린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돼. 이런 보도인데 네. 이 리포트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습니까? 오늘 이 뉴스. 너무나 이걸 정리를 잘했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했나 그랬더니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그 앵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이 뉴스야. 기자 없어. 그래서 제가 MBC에 문의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된 알기로 거냐? 그 이재은 앵커가 하는 그 꼭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건 바로 뭐냐면 편집부에 있는 작가들이 아. 조사를 하고 구성을 한 기사야. 요거는 좀 아쉽네요. 아쉽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네. 이게 맞네. 이거 되게 감동적이고 정리가 잘 된 기사였는데 네네. 이거 기자가 안 해도 되네. 오. 왜 기자들이 하지? 기자는 취재 보내고 현장 탐사 보도 같은 거 시키고 사실 작가분들이 잘해요. 구성 잘하죠. 찾아내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것들은 사실은 작가분들이 되게 잘합니다. 그러면 사실 꼭 기자가 필요한 건가? 이 꼭지가 항상 그 보도국에 있는 작가들이 만드는 겁니까? 네, 제가 오. 취재를 해봤더니 기자가 한 게 아니래요. 네네네. 그렇다면 기자는 진짜 우리 현장으로 보내고 탐사 현장으로 보내고 그 출입처에서 빼가지고 네. 현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글 잘 쓰시는 작가분들을 대규모로 공채로 뽑아.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려서 이 작가 시스템으로 가도 되겠다. 기레기란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야.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작가들은 같이 호흡하는데 대단히
민첩한 분들이에요. 감수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대안으로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아하. 막 그런 생각을 아. 했던 거죠. 이 꼭지가 음. 작가들이 만드는 꼭지였군요. 네네. 예. KBS 좀 평가해 주시죠. KBS 뭐 시청률이 12.2%네요. 계속 하향세를 원래 저 유지하고 있네요. 패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찍었다가 음. 조금씩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주말에 톡 떨어졌다가 아. 다시 월요일에 쭉 올랐다가 네네. 이번에도 마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활력. 참 네. 인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월요일 네. 어제 KBS 9시 뉴스도 네. 사실 별 그건 없어요. 일단 그 좀 밑에 내리시면 이제 터플럭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네. 특징적인 리포트는 아니었고요. 음. 다만 제가 어제 좀 이상하게 봤던 거는 네. 여기 보시면 더 내리시면 쭉쭉쭉 네. 쭉쭉쭉 내려가요? 더 요겁니다. 뭐야? 요거. 6월 항쟁 기념식이 뒤에 그것도 영상 뉴스로 처리가 됐네요. 요거는 단독 리포트가 아니고요. 음. 그냥 영상 리포트입니다. 음. 그래서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영상으로 강조가 된 그런 부분인데 앵커멘트 플러스 영상이네. 네. 어. 저는 이거를 어제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당연히 이게 끝나고 음. 뭐 관련 리포터가 붙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이를테면 MBC처럼 왜 그렇죠. 민주 열사들에 대해서 훈포상을 안 하나? 네. 라든가 네. 왜 그런 법이 안 만들어졌나? 네. 라든가 네. 아니면 오늘 그 현장의 스케치를 리포트로 이를테면 뭐 태극기가 옥상에 당연하죠. 나왔다든가 예. 아니면 그 경찰의 고문의 온상이 어떻게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출되고 있는가? 네. 뭐 그런 기획 리포트라든가. 다른 제가 지금 JTBC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음. 박종철 열사 고문받은 거기 가서 네. 직접 묵념하고 이런 것도 리포트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 저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후속 리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지. 장마 갑자기 장마로 튀었어? 장마 리포트로 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야. 저는 이건 아니다 정말. 요게 바로 그건데요. 예. 이게 JTBC JTBC네요. 리포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고문 509호 현장 욕조 앞에 죄송합니다.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 대통령이 그 욕조 앞에 딱 서 있는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입니다. 그 리포트 감이죠. 이거 당연히 리포트 다 가야죠. 제가 봤을 때. 야. 근데 영상하고 장마로 넘어가니까 이게 보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집에 물 새고 있나? 이게 깜짝 놀랐겠네요. 저는 이제 네. KBS라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 지금 이게 60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가장 근현대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공영방송 KBS 뉴스 편집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사명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보단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것보다 오늘 하루 뉴스 중에 이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중요성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도록 해주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면 당근 60 민주항쟁은 톱블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뒤네. 이게 보니까 한 20번째 꼭지네. 그러니까 뒤인데다가 그것도 영상 리포트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이게 뭐 SBS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SBS가 만약에 민영 방송이니까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잖아요. 혹시 KBS에서 예. 아예 배째 너네 우리 수신료 주지 마. 그래서 우리가 망해버릴 거야. 네. 그러면 우리 혹시 상업방송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그런 자포자기의 꼼수 아닐까 이거? 아닌 것 우리 같습니다. 뉴스 보지 마. 우리는 공영 뉴스 안 할래. 이런 포기할래.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지. 이거 미친 거지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아. 뉴스 편집은 도무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야 예. 미쳤네 미쳤어. 예. 이 저기 그 지금 이 리포트의 가치를 장마가 올라오고 있다 보다 앞선 한 번 정도 앞선 그 가치로밖에 평가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야.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좀 화나네요. 네. 거의 진중권급의 뉴스 편집이네요. 아하. 자 그런데 아쉽습니다. 네 JTBC 또 안 볼 수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시청률 2.8% 기록했는데요. 네. 그나마 안 볼 수가 없는 게 2.8% 제법 선방했네요. 네, 종종 쓸만한 기사가 있어 이런 거 이걸 그래서 제가 대신 봅니다. 예. 이게 주한미군이 공공연하게 생화학전 연구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나 중요한 뉴스인데 저 잊어먹지도 않네. 안 다뤄. 주피터 프로그램. 네. 예. 근데 이게 주피터 프로그램이 센토 프로그램으로 또 발전됐대. 아하. 후속 프로그램이야. 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국내 그때 페덱스인가 뭐야 어디서 무슨 뭐 소포로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예. 근데 페덱스. 페덱스. 우와. 네. 그 무시무시한 세균을 페덱스로 지들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응?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시에 생화학 전을 대비한 부대예요. 그럼 여기서 죽은 것만 가지고 맨날 하겠어? 연구를? 그러면 생화학전에 대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JTBC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예. 좋아요. 미 국방부의 2021년도 회계년도 예산 설명서를 입수한 거야. 이게 보도 자료를 보고 쓴 게 아니야. 네네네. 여기 보면 분석을 했네. 생화학전 위협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프로그램. 뭐야? 생화학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디텍트. 조사하고 이에 대비해. 공격하고. 네. 생화학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연구 주체가 바텔이라고 하는 연구 집단인데 네. 채용 공고를 냈어. 아하. 여기에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서울 이렇게- 동두천 진해 외관 뭐 이렇게 많어? 총 6번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다고 딱 돼 있어. 무슨 말이야? 여기서 하겠다는 거네. 저 6개 도시에 생화학 관련된 연구 기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 지금 미군 하고 부대가 있는 자리잖아요. 하고 있다는 거네. 지금 부산 쪽에서는 작년인가 올 초에 보도가 났었어요. 났었어요. 네. 네. 근데 전국적으로 방송이 안 됐어. 네. 이게 문제라 말이죠. 로컬 방송의 전국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들은 다른 전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전한 죽어있는 걸로만 한다. 독성을 없앤 시료다.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지역에서만 한다. 요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그렇죠. 자, JTBC가 요거를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JTBC 요 책임 없는 사과. 사실은 저도 네. 저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음. 그냥 송구하다. 이게 지금 의료진한테 갈 돈은 안 주고 네. 공무원들이 부정수급한 거잖아. 송구하다 이렇게 하고 정말 잘못한 건데. 앞으로 뭐 어떻게 중징계를 하겠다. 지금 음. 이 자세하게 제가 봤을 때 후속 조처를 내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 없고 음. 그냥 진짜 스리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냥 말로만 I'm sorry. 예. 그게 더 화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집요하게 저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요하게 붙으려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우라고. 근데 멀때같이 키가 크다는 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저 맘상했잖아. 제 친구라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키가 커요. 근데 그 대구 MBC 취재부장인데 라디오에서 다소 진짜 있는 팩트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거 가지고 소송을 대구시에서 할 정도로 네. 대구의 언론 지형은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말로만 I am sorry 하고 지나갈 일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자꾸 아니 이 정도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음. 어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JTBC 정도를 제외하고요. 네, 그냥 지금 뭐 이거는- 여기만 있어요 기사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음. 눈치를 보는 건지 음. 아니면 이 사안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지금 흔히 말하는 서울 언론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뉴스이기 때문에 예, 대구에서 발제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이거를 안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중앙 집권식 뉴스 편집이 아직도 관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컬의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큰 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올려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지역 KBS에서 쓰고 그러지. 아니 어제 뭐 KBS 라디오 이런 데서 주진우 라이브 이런 데서 보면은 대구시의원 연결해가지고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러거든요. 라디오에서 그 정도 하면은 저는 당연히 9시 뉴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송사들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네요. 예.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입니다. SBS는 좀 어제 SBS도 일관되게 떨어지네요. 예, 일관되게 아, 4%대로 요즘 쭉 가고 있고요. 음. 특히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 요즘 그 SBS는 전형적인 사건 톱으로. 사건,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근데 저는 아동 학대가 대단히 좀 심각한 사안이긴 한데 네.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죠 보도하기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거요.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 이런 영상은 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가 19금이에요. 맞아요. 아주 폭력적이고 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네. 너무 지나치게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좀 그랬던 게 그 대북 전단 관련 네. 그 아까 이거죠? 저희가 미디어 뉴스에서 했던 네. 그 안정식 기자가 네.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음. 근데 북한 달래기 나서나 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탈북자한테 저런 대북 전단 살포 좀 막무가내식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왜 통일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나? 사실 이런 리포트가 좀 더 붙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는 아까 앞서 저희가 미디어 뉴스에서 이상우 선배가 소개해준 기자들의 질문이 그런 식으로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자실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기자실에서 몇몇 그 목소리 큰 기자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렇게 몰아가. 목소리 큰 기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다른 매체들은 정부가 북한 달래기, 북한이 울면 뭐 우는 애 뭐 사탕 하나 준다고 그런 식의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 분위기를 선도해 가잖아요. 계속 질문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기자실에서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기사를 쓸 거야라고 다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날 밤에 이제 쭉 다 모니터를 하잖아요. 모든 네. 언론사. 그러면 나 혼자 좀 이쪽으로 스탠스를 잡았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출입처 제도가 만들어낸 아주 일그러진 떼거리즘. 그러니까 기자들의 집단적으로 흐름을 자기들이 선도해 가는데 네. 그 떼거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떼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저도 한 말씀 조금만 더 보태면 후배 출입처에서 기사를 쐈을 때 좀 튀는 기사, 다른 기자 그렇지. 매체들은 다 가는데 네. 이 흐름이 좀 달라요. 네. 그러면은 좀 데스크급에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시각이 독특하다라고 해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음. 올려주는 그런 과감성이 필요한데 이 한국의 상당수 데스크들은 분위기가 이쪽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여긴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당장 좀 다른 매체들은 정부가 지금 북한 달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당 북한 입장에서 4.27 판문점 조치 합의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양자 간의 약속이야 정부 간에. 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고 더 진척된 약속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있는 약속도 계속 파기한 게 대한민국 통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북한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화 복원을 위한 약속 이행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쓰면 왕따 시키는 분위기인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 언론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뉴스 비평 민동기 국장과 이상호 기자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사카사카. 사카사카 여러분들 혼자 보시기 아까우면 나눠 주십시오. 네. 네. 그 길이 우리가 현재 제가 가장 실효적으로 이 잘못된 기자실 문화와 기자실 담합에 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사카사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지 참 이거 어렵나 봐. 어렵나 봅니다. 네네. 자 요거 시간이 오늘 약간 많이 오버됐는데 하나만 네네. 할까 내일 할까. 뭡니까? 요거 저는 트럼프가 네. 요건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그 시위대에서 밀려서 이 어르신이 쓰러져서 그 뇌 출혈을 이 영상을 보고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출혈 끝에 사망하셨잖아요. 예. 이 경찰들한테 밀렸잖아요. 예. 저는 우리 트라우마 백남기 어르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 이거를 SBS에서 트럼프가 저 다친 노인 설정 아니야? 라고 이 사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했잖아요. 트럼프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공화당도 등 돌렸다라고 하는 SBS 리포트를 보면서 네. 우리 언론의 문제의식은 왜 이렇게 얇고 좁을까 아. 너무 반성했어요. 정말 언론 이러면 안 됩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케이스를 이 뒤에 붙여야죠. 응? 왜 그런 상상력이 없습니까? 백남기 농민 그 사망 때 똑같은 얘기했어. 저 새누리당에서 2015년 11월에 경찰이 빨간 우비라고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빨간 우비 입은 이제 동지지 그분이 이렇게 더 물 못 쏘게 자기가 막으면서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근데 새누리당 김도읍 이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이분 진짜 비인간적인 트럼프 같은 언행을 했어.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라며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살수에 의한 타살이 아니라 마치 빨간 우비 입은 분이 이렇게 테러한 것처럼 호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압력이 행사됐고 경찰이 수사하기까지 이뤘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살인 정권이 여론을 통해서 반성하지 않고 살인자를 양산하는구나. 그런 정말 피를 토하는 아픔으로 지켜봤는데 그런 현장의 경험이 있다면 트럼프가 저런 얘기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진짜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몰아갔던 지난 시기에 우리 아픔이 있었다라고 반성하는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한심하고 기자로서 죄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여하튼 공중파 정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재산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 거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꼭 어떤 뉴스가 필요한 것인가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